엑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죠? 네. 부트캠프 때 자주 배워서 오늘 원래 저도 춤이 있었는데 토카 춤이었는데 노트북이 바뀌면서 노래 음악이 안 나와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관계로. 자, 오늘 선생님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제 AI 시대를 넘어서 AI 에이전트 시대가 왔다. 요 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AI 에이전트 시대의 교육의 방향성과 선생님의 역할, 그 다음에 체러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챗GPT가 인공지능이다 아니다. 자, 챗GPT가 인공지능이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챗GPT는 인공지능이다. 그냥 솔직하게 들어주세요. 왠지 질문의 의도가 보이지만 솔직하게 들어주세요. 네. 인공지능이 아니다. 챗GPT는 절대 인공지능일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 모르겠다 나는. 네, 솔직하게 다 들어주셨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챗GPT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절대 챗GPT는 인공지능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챗GPT가 나오고 제미나이 나오는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 열광을 했는가? 왜 이렇게 열광을 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최초로 컴퓨터에게 또는 AI에게 인간이 대화가 가능해졌다. 인간의 생각하는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성형 AI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전 세계가 열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들은 뭐냐면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과 동물 중에 누가 지능이 있나요? 식물과 동물 중에 누가 지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동물이죠. 자,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뭘까요? 뭐냐면, 네? 이동성. 네, 정답입니다. 저는 뭐 들릴 건 없고요. 저희 체력이 있냐? 뭐냐면, 지능이라는 정의를 보자면은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행동한다. 사람처럼 생각한다가 아니라 행동한다가 지능의 정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챗GPT가 행동을 스스로 하나 안 하나를 판단해 보면 지능인가 아닌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능이란 생각한다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움직인다. 제임스 알버스라는 그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미국의 설립자인 이분이 했던 얘기는 성공적인 행동을 산출하는 게 지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챗GPT는 사용자 물음에 대한 응답만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진정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인간의 목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자기 스스로가 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다. 자, 여기서 인간을 흉내를 낸다. 만약에 인간이 기술을 개발할 때 하늘을 나는 것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새처럼 날개짓으로 날아가는 것을 개발한다고 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목적은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와 다른 기술을 활용해서 하늘을 날았다. 그러니까 목적은 달성됐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인공지능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인공지능, AI 에이전트라는 것은 진정한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인공지능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대신 결정을 막 내려요. 우리가 시키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질문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계속 행동을 하면서 목적 달성할 때까지 잠도 안 자고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행동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주인, 인간과 다르게 배신 때리지 않아요. 아, 힘들어서, 이게 안 해놓고 그런 게 없고, 맹목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이 AI 에이전트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언맨의 자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비스는 다 아시죠? 자,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부터 미래에서는 가장 큰 회사는, 최고의 기업은 특정한 사람을 대신해서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AI 개인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최고의 기술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자, 생성형 AI가 태어나고 인간이 컴퓨터나 AI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기회가 마련이 되고 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프로토콜을 공통적으로 이제 합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앱과 앱끼리가 서로가 연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인간이 스스로 앱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상품을 찾을 필요가 없다. 네, 생산자와 플랫폼이 중간에 끼는 게 아니라 생산자와 구매자가 바로 연결되는 시대가 바로 왔다. 지금 당장이다. 그래서 택시를 부르는 것을 AI 에이전트 시대에 택시를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를 불러요. 누구한테? 카카오티에 들어가서 부르나요? 아니죠. 나의 AI 에이전트한테 택시 불러줘 라고 하면, 내 어디 갈까 불러줘 하면 에이전트가 그걸 듣고 에이전트가 카카오 우버 IM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나서 가장 빨리 잡히는 택시를 선정하고, 또는 두 대가 잡히면 더 저렴한 택시를 선정한 다음에 나의 목적을 아니까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자동 취소시킵니다. 인간이 시킨 거는 택시 잡아줘였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I 에이전트는 자기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 시대, 쿠팡이나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시대는 끝났다. 에이전트 시대의 경제 시대가 온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상품을 찾는 게 즉 인간이잖아요. 앞으로는 인간이 필요한 무언가를 얘기하면 AI 에이전트가 전 세계의 사이트를 다 비교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것을 인간에게 보내주는 시대, 이것이 AI 에이전트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안 온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와 있다. 지금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시대의 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드무어라고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데, 이 얘기 아시죠? 무어의 법칙. 무어의 법칙이 뭐냐 하면은 기술의 발전이 24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라는 무어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게 2012년까지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어요. 계속 맞아떨어졌는데 2012년부터 생성형 AI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무어의 법칙이 7배 빠르게 상승합니다. 즉 기술의 발전이 30만 배 이 무어의 법칙보다 지금 빨라져 왔다.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주입시킬 게 아니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이 AI 시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미스터 블루 아시죠? 이분이 얘기한 거는 1800년부터 1900년까지 100년 동안 지식의 양이 2배로 늘었다면 현재는 1년마다 지식의 양이 2배로 늘어납니다. 2030년이 되면 단 3일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 2배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식의 양이 우리도 모르는 지식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계속 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 시대를 말할 때는 지식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진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AI 시대고 여기에 맞는 교육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무언가 문제가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까지 뭐냐면 정답을 맞추는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정답이 없는 문제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공교육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정답을 없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선생님들이 설계할 수 있도록 체더스가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체더스가 만드는 AI 에이전트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미있는 장표예요. 정재승 카이스트 과학자 아시죠? 뇌과학자. 이분이 만든 논문인데 두 가지 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뇌. 한쪽은 좌우 왔다 갔다 이렇게 뇌를 쓰는 뇌고요. 한쪽은 아래 위로만 쓰고 있어요. 뇌를. 자, 이쪽은 누구의 뇌일까요?
이쪽은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나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들이 사용하는 뇌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 요 뇌는 누구에 대할까요? 아까 전에 구글 그 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요 뇌의 주인은 누구냐면 대치동 학생들에 대해 주입식, 암기 계속 외우고 정답을 맞추고 있는 뇌는 뇌를 이렇게밖에 사용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늘 맞다. 그래서 이런 뇌를 가진 사람들은 생각도 잘 안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공교육에서 가르쳐야 되는 뇌는 저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 뇌를 만드는 게 공교육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교육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가 교육부 자료예요. 학습자는 지식 수용자가 되면 안 된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수용해서는 안 되고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하는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두 번째, 선생님은 절대로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 학습 디자인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수업의 방식은 강의 중심이 아니라 프로젝트 기반 탐구 토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로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교육부의 자료입니다. 요번에 이제 최근에 뉴스나 교육 정책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교육과정 재구조화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나와요. 학교에서 진짜 교육과정까지 개발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성취기준, 2022 성취기준을 보면 2015랑 다른 점이 뭐냐면 엄청 추상적으로 적혀있어요. 즉 뭐냐면 예전에는 과학실험이면 빈면 실험 하세요라고 2015에서는 성취기준에 적혀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빈면 실험만 해야 돼요. 성취기준 어기면 안 되잖아. 하지만 2022부터는 성취기준이 엄청 추상적으로 되면서 선생님의 자율성, 학교의 자율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리고 학교 자유시간이 올해부터 도입이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점점 교육부가 우리나라의 교과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과서라는 게 성취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 성취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강한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사용하면 성취기준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교과서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자율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AI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다. 즉 학교도 변화되었고 수업 방식도 변화되어야 되고 AI 시대에 맞게끔 인프라 구축도 다 바뀌어 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아까 전에 봤지만 뇌를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혁신적인 수업 설계가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요것이 미래 인재를 만드는 최고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더스에서는 이 혁신 수업 설계를 지원해주기 위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그 설문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은 선생님의 평생 동안 5%가 안 된다. 물리적으로 가르치고 문제 내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피드백하는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설계에 혁신할 시간이 없다. 맞잖아요. 그래서 AI DT를 도입하는 목적이 학생의 개별 맞춤 교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해야 될 교수 학생 평가 기록 피드백을 AI가 대신해주고 거기서 번 시간으로 혁신적인 수업을 설계하라라는 의미에서 AI DT가 도입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 40%의 확보된 혁신적인 수업 설계 시간을 선생님을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체더스의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 클래스 AI 에이전트, 혁신적인 수업 설계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마이 클래스 AI 에이전트, 줄여서 마이클 에이전트. 네. 정식 명칭 에이전트 마이클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마이클. 네. 이 친구가 이제 선생님의 그걸 엄청나게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선생님에게 6명의 보조교사 지원해 드릴 거예요. 선생님에게 6명의 자비스를 지원해 드릴 건데, 첫 번째 수업 설계, 문제 출제, 자동 평가, 자동 첨삭에 그 1년 동안 이걸 통해서 수업을 하고 나면 생기부가 자동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 마이클에 학생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놓기만 하면 12월 달에 행동 발달 목록이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에이전트 마이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한민국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성취 기준 모든 자료를 지금도 계속 학습하고 있어요. 잠도 안 자고 매일 주말에도 학습을 하고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수학 선생님이면 4월 달에 들어왔을 때 지금 해야 되는 수업을 선생님은 시키지 않았지만 얘는 선생님의 목적을 처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수백 개의 에듀테크들과 통합 로그인, 통합 데이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수업에 이런 에듀테크들의 데이터까지 다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홈이고요. 이건 에이전트 기능은 아니고 쉐더스에서 에듀테크를 구매하게 되면 이 홈이 제공이 되는데 이 홈은 구글 클래스룸처럼 이제 자기가 커스텀을 할 수 있는 메인과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코스웨어들을 도입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다 붙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AIDT를 선생님이 직접 조정해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도입된 전체 에듀테크가 다 떠있고 여기는 선생님의 아이디, 학생 아이디는 한 번만 섀더스에 로그인하면 모든 에듀테크 자동 로그인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만들었고 저기서 활동한 데이터도 섀더스에서 데이터로 모든 활동 데이터 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에듀테크들을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이스의 학사 일정 정보를 다 가지고 오고 이것은 구글 캘린더처럼 선생님의 학사 일정을 재편집해서 나의 캘린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티처별에서 만약에 연수를 듣고 있다면 그 연수 정보 듣고 있는 것까지 자동으로 연계되어서 이 화면에서 연수랑 수업 설계랑 평가랑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아랫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전국의 선생님들이 만들고 있는 수업이에요. 이 수업이 선생님들에게 자동으로 공유가 됩니다. 선생님은 이 수업 중에서 마음에 드는 수업을 클릭해서 재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새로 고친 말수록 새로운 수업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 거기에서 가장 나랑 맞는 수업을 선택하셔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습 자료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수업 모형도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서 쓰는 그런 틀이 있다면 그 틀을 에이전트한테 입력하면 그 틀로 모든 수업이 설계되고 모든 운영 계획서, 평가 계획서가 다 자동으로 설계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교대, 사범대 교수님들하고 지금 연구 모델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원아웃 매스홀릭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고요. 저는 AI 시대 공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AI를 최신 기술을 본교육의 학생들이 접해보면서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AI일까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AI를 빼야 돼요. 원래는 AI가 없어요. 왜냐하면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되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네, 정답을 맞추는 교육은 미래에 적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학습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습이라는 한 카테고리를 AI 디지털 교과서가 맡을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AI 시대이기 때문에 AI 도구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희는 테크닉 교육에서도 직원들 보면 AI를 써서 일하는 직원과 못 쓰는 직원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연봉도 차이가 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지식의 양과 기술의 발전 속도 보셨잖아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애들한테 너네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지금도 보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이나 뭐가 안 되면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질문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부모도 얘기 못해주고 선생님도 못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닥쳤을 때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교육에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학교에서 많이 해야 되고요. 실패했다가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가 도전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가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AI 시대에서 저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의 상상력이 학생의 상상력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섀더스는 그 선생님의 상상력을 지원하기 위한 AI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은 지원해야 될 겁니다. 이런 상상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섀더스의 AI 에이전트는 여기 계신 섀더쌤들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며 어느 정도 오픈이 되면은 섀더쌤들에게 우선 공표가 될 거예요.
최도쌤들은 거기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나의 비서의 모습이 이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의견을 주시면 더욱더 고도화시켜서 선생님의 혁신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